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해 두었던 어부부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이제 MCU라고 해서 이 부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에서 작은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한다 그러면 CPU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MCU는 CPU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떨 때 작은 두뇌 역할을 하냐 하면은 세탁기가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세탁, 헹굼, 탈수를 하는 부분들 또는 에어컨이 설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18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전자레인지가 정확한 시간 30초 동안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어떤 가전제품이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뇌 역할을 하면은 뭐 CPU, GPU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있는 걸까요? 네, 그 CPU나 GPU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복잡한 연산, 그런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고성능 반도체이고 이제 MCU는 고성능 반도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특정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전문가 같은 그런 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안에도 MCU가 들어가는데요. MCU는 조리 시간의 조절, 그리고 온도 제어 등 전자레인지의 작동에 필요한 기능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CPU보다는 좀 성능이 낮지만 네, 전력 소비가 적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MCU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버브 반도체가 MCU를 주력으로 할 텐데 MCU를 주력으로 어떤 반도체 회사인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버브 반도체는 2006년에 설립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MCU인 거고요. MCU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주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국내 가전회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디야 그리고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CU라는 게 사실 이 안에도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요. 조그만 CPU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MCU의 핵심 기술인 아날로그 IP를 자체 설계하고 있어서 경쟁사들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버브 반도체 실적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 실적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한데. 네, 일단 지금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연간 실적은 대부분 사업 보고서로 확인하시는데 사업 보고서는 아마 내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사이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 3분기 MCU 사업 부분을 보면은 매출이 1240억으로 일단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스탠스가 다 다릅니다. 다만 비교적 IR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측에서 이제 지난 분기부터 이쪽에 좀 재고가 많이 정리됐고 바닥을 지났다, 바텀 아웃했다라고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다른 기업들 대비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감지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그 어버브 반도체의 MCU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보면서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결 매출로 보면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부 중에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쪽은 445억으로 그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성장률이 4.4%로 조금 제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MCU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전망이 어떨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CU는 지금 바닥을 지난 것 같은데 패키징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가동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간 매출은 2,399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하고 비교하면 증가율이 3.2%로 이제 로우 싱글 퍼센트입니다. 이 중에서 MCU 사업 부분 매출은 제가 1,653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시장의 수요가 바닥을 지났다는 것, 그리고 사실 MCU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스마트홈 쪽에서도 MCU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체 사업 중에 MCU 쪽은 좀 많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MCU도 그러면 AI 기술과 좀 접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글로벌 피어들 중에 이탈리아의 이제 제조 라인을 갖고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AI 기술이 반영된 MCU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MCU 회사들이 AI 기술을 탑재했다. 또는 이것 때문에 어떤 성능을 강화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U 글로벌 피어 그룹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부부 반도체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높은 쪽이 아무래도 뭐 GPU 이런 쪽은 되게 높잖아요. 근데 네. MCU는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쪽에 NXP나 마이크로칩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20배 전후로는 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어버브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 사업부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PER을 좀 올해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좀 계산하기 좀 어렵고 PBR로 해보니까 이제 2.0배를 하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MCU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뭐 GPU 이런 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인데 그 전체 피어 중에서도 좀 더 유난히 낮은 편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영업 손실이 작년엔 좀 큰 편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ER 계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업 손실이 축소될 때는 이제 좀 리레이팅이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레이팅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또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뭐 매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투자자분들이 주의할 때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업 손실은 축소 중입니다. 다만 글로벌리 반도체 업황이 사실 엄청 좋지는 않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쪽은 매우 좋고 사실 나머지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업체들마다 입장이 좀 굉장히 다르고 메시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어버브 반도체로 돌아오면 영업 손실은 축소되고 있지만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 MCU 쪽에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최고인데 경쟁사들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NXP 세미컨덕터나 아니면 마이크로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T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쪽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각 분야별로 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리스크 요인으로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버브 반도체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어서 다음 국내 상장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순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LOT 베큐움입니다.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LOT 베큐움은 2002년에 설립된 건식 진공 펌프 업체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진공 펌프가 대부분 이제 매출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진공 펌프를 주력 생산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으로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그리고 일반 제조 산업에도 쓰이고 있고요. 진공 펌프라는 게 결국 그냥 진공인 환경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공기법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 종류는 사실 뭐 건식 진공 펌프, 터보 분자 펌프, 뭐 크라이오 펌프 이렇게 구분되는데, 전체적 시장은 이제 LOT 베큐움이 생산하고 있는 건식 진공 펌프가 전체 약 70% 정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진공 펌프,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 쓰이는 진공 펌프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장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LOT 베큐움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에드워드, 에바라 이런 이제 해외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고,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LOT 베큐움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의 업체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진공 펌프 시장을 거의 다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필수 장비가 진공 펌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김경민 연구위원이 AI 쪽만 좋고 레거시 쪽은 아직까지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가셨는데, 좀 어떤가요, 요즘의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사실 AI 수요만 좋고요. 레거시라고 하시는 부분 이제 뭐 PC,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수요 부진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메모리로 이제 시선을 좀 더 포커스 해본다면은 결국은 낸드는 3분기 그리고 D램은 4분기부터 가격이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요인이 레거시 수요의 부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수요를 받는 부분은 이 엔터프라이즈 SSD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면은 가격이 빠지고 있고, 특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PC나 스마트폰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고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이 레거시 D램인 DDR4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DDR4 가격은 이제 빠지면서 하락세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이는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DDR5 같은 경우 완만하게 빠지고 있고, 서버 D램도 사실은 DDR5 서버 D램은 아직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공급도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레거시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안 좋지만, 가격 흐름은 안 좋지만 AI 수요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하고, 메모리 공급 상황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하락 추세가 추세적인 업황 둔화로 가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메모리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좀 수요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I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고, AI 수요가 저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거든요. 캐펙스 추이 같은 경우가 뭐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저가 높기 때문에 YOY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AI 수요는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계속해서 캐패시티 집행하면서 AI 수요는 계속해서 견주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좀 안 좋은 쪽은 저희가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AI 수요가 강한 HBM 쪽으로 생산을 옮기면서 레거시 생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급 밸런스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황이 추세적인 하락은 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OT 베큐움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LOT 베큐움이 하고 있는 진공 펌프는 결국 이제 진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진공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기 위한 아주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팹은 보통 이렇게 세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위에 이제 공정을 위한 메인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뭐 장비 컴포넌트나 뭐 칠러 같은 장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펌프는 맨 아래층에 이렇게 위치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장비에 붙어서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고 요 불순물들은 스크러브라는 이 장비를 통해서 또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 진공 펌프가 보면은 뭐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장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공정 장비에 비해서. 그런데 결국 이 공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 유지가 중요하고 항상 비슷한 환경, 작은 오차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번 안정성이 좀 입증된 장비는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비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5개사들이 거의 시장을 점유한다고 했는데 이 5개사들 제외하고는 사실 시장에 좀 들어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펌프를 바꿔서 다른 이제 변경되는 또 리스크를 지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5개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진공 펌프 기술 자체가 뭐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에서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LOT 백큐ම්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좀 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LOT 백큐ම්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내에서 적용 공정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일 무역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장비들 아까 말씀드린 에바라 같은 일본 장비들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OT 백큐ම් 기존에는 CVD 공정에만 대부분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공정에서도 점유율이 좀 높아졌지만 이 시가 공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2018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공정 같은 경우가 이제 CVD 공정과 함께 진공 펌프에서 가장 수요가 큰 공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공정에 들어가면서 점유율도 CVD 공정만큼 좀 끌어올린 상태고 이제 이온주의, 디퓨전, 금속 배선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점유율은 아직까지 10% 이하로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산에 대한 니즈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들은 다 전공정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후공정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후공정으로 들어간 이유는 역시나 이제 HBM에 들어가는 TSV 공정이고요. 이 TSV 공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HBM은 칩과 칩을 적층하는 구조잖아요. 이 적층된 칩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구멍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도 전공정과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주고 쌓아주고 하는 식각과 CVD 공정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는 진공 펌프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TSV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좀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랑 태양광 투자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진공 펌프는 앞에 말씀드린 뭐 CVD나 식각 같은 공정 장비 대비해서 좀 범용성이 좀 강하고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변동성이 이 공정 장비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 사이클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신규 투자보다는 HBM, DDR5 같은 전환 투자가 대부분 있었고 후공정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투자는 올해 많이 그럼 감소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HBM 투자도 있고 전환 투자도 있지만 P4 같은 투자가 좀 신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투자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부터 23년까지 중국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매출이 빠지는데도 2024년 3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202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로 굉장히 강하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저희가 뭐 태양광 뭐 생산이 뭐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거와는 별개로 중국은 정부 투자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는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장비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진공 펌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리도 높아서 조금 이제 투자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투자가 확대될 것 같고 이제 에어로트 베큐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셀 위주에서 이제 모듈이나 웨이퍼 쪽의 생산으로도 공급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공 펌프가 태양광 쪽으로 좀 다시 한번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비 업체다 보니까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올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사실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네. 작년에 다른 장비 업체들은 투자가 없으면서 오히려 빠졌는데 에어로트피크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태양광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올해는 중국 태양광이 좀 빠지기 때문에 매출액도 한 44% 정도 감소하는 해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영향도 있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투자가 좀 이연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태양광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후공정 투자랑 이제 전환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진공 펌프 수요가 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SV 쪽은 좋지만 전공정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봤을 때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로 전환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는 금리가 좀 하락할 걸 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계속해서 투자가 있다고 보면은 태양광 발전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올해 대비해서 태양광에 대한 진공 펌프 수요는 개선될 걸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에서 이제 모듈이나 웨이퍼 쪽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TSV랑 일부 신규 라인, P4 같은 신규 라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공 펌프 수요는 올해 대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중국 태양광 쪽 덕분에 이뤄냈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에 또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때요?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올해 PBR 기준 0.6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히스토리컬 밴드 차트로도 역사상 최하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피해 업체들은 GST, 유니셈, 뭐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입니다. 근데 컨센이 있는 거는 유니셈 유일하고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는 가스 공급 장치를 하는 업체이지만 좀 규모도 크고 다른 장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결국 뭐 이 업체들 다 이제 공통적으로 PBR은 역사 저점을 찍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 우려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밸류에이션에 녹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투자가 좀 재개되고 실적 개선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반도체 신규 고객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반도체 고객사 확보 여부가 밸류에이션 확대 여부랑 이제 직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실적 개선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뭔가요? 리스크는 뭐 사실 장비사 공통적으로 똑같죠. 결국은 고객사 투자 강도에 따른 실적 변동성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공정 장비에 대해서 장비 대비 있는 수요 변동성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투자 여부가 이제 실적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빠졌을 때 태양광이 좋아서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는 반대로 태양광이 빠져서 또 더 안 좋잖아요. 결국은 투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일부 개선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진공 펌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객사에서 보수적으로 벤더를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고객사,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진공 펌프 업체들을 바꾸면서 이제 에로티 베큐um이 들어갈 여지는 높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품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는 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여전히 있고 이제 해외 고객사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진공 펌프 업체다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에로티 베큐um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